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폭등한 분담금을 받아든 재건축 조합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일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으로 통보했습니다. 1979년 준공된 삼익비치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최고 12층 33동 3,060가구에서 최고 25에서 60층 규모의 아파트 12동, 테라스 하우스 5동 3,32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인데다 사실상 1:1 재건축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평균 분양가가 17억 935만 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에 따라 현재 84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같은 평형을 받으려면 분담금 6억 8,19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용 74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8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자산 가치를 초과해 분양받는 경우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분담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삼익비치의 조합원 분담금은 2017년 조합원 분양을 했던 삼익타워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775만 원과 비교하면 약 5년 만에 2.5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아무리 부산 재건축 대장이라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너무 비싸다 라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조합원은 각오는 했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4천만 원대를 넘어설 줄은 몰랐다 라며 분양 신청을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는 삼익비치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올해 레미콘 가격은 작년보다 10.4%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철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 부문 물가지수는 최근 2년간 24% 급등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뿐 아니라 금융비용도 급등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조합원 분양가가 2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안시는 전용 84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가 21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진 조합원이 같은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3억 4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높아지면 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로사가 산호아파트 재건축은 높은 추정 분담금 탓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 8월 처음 가격이 공개될 당시 기존 전용 113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비슷한 크기인 112제곱미터를 선택했을 때 7억 2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이 제시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사업 시행 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조합이 용적률 목표를 300%까지 올려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업 시행 계획안이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높아진 분양가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팔거나 현금 청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삼익비치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추정 분담금을 통보받은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에 얼어붙었던 경매 시장이 저가 매물을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지표들이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1,736건 중 634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전월 27.5%에서 36.5%로 9%포인트 올랐습니다. 낙찰가율도 75.8%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직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매를 통해 소화되는 매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로 전월보다 26.1%포인트 올랐습니다.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2.2%포인트 오른 78.7%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보다 1.2명 늘어난 5.6명을 기록,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5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여러 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에 음찰자가 몰리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29.5%로 4.5%포인트 상승했으며 인천 아파트 낙찰률도 29.2%로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방 5대 광역시도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낙찰률이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5로 이전 주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월 첫째 주 64.1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 60대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도 강이 포함된 서울 동부권이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69.3을 기록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20, 30세대의 영끌 매수가 집중됐던 노도 강은 지난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시행되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하지만 노도강 지역은 80% 안팎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한동안 매주 1% 안팎 내리던 아파트 값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값 등락률을 보면 노원구는 이전 주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19%로 도봉구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0.37%에서 마이너스 0.25%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을 넘은 것은 작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형은 지난 1월 11건이 거래됐습니다. 작년 12월 3건에서 한 달 새 4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최근 부쩍 늘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가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다시 거래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부동산 가격 바닥론에 대해선 신중합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수요도 제한적이라며 금리가 높고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까지 회복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아직까지 대출금리가 연 6에서 7%대에 달하고 있어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더라도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긴 어렵고 가격 역시 오름세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꼭 해야 함. 아무리 공사 자재비가 올랐다고 해도 저건 말이 안 됨. 건설사들 지난 좋은 시절에 날강도처럼 남겨먹더니 원가 공개해서 투명하게 함 까보자. 공사업체 장난질이 심하다. 웃긴 게 자재 비용과 금융비는 지역마다 다르니 지방에 3억씩 분양하는 데는 뭐 어디 딴 나라니? 원주민들 재건축하기로 한 거 후회할 듯. 무슨 추가 분담금이 1에서 2억도 아니고 8억을 내라니. 그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도 남겠다. 장난질하는 자가 있다. 서민 괴롭히는 악랄하게 수탈하는 저런 건축업자들 콩밥 먹여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른 공사를 수주해도 돈이 남는 게 없고 외국 나가서 적자 보는 것을 아파트 공사 폭리로 먹고 살고 있음. 결국 건설사도 외국 기업 써야 함. 건설사가 핑계 대고 개폭리 취하려는 거지. 누굴 위한 재건축이냐?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